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공모에서 새만금이 실증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이퍼튜브는 서울과 부산을 20분 만에 관통할 수 있는 꿈의 열차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미래형 사업입니다. 새만금이 실증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국비 9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차량이 튜브 안을 시속 1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진공에 가까운 상태인 튜브 안에서 자기부상 원리를 이용해 여객기보다 빨리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시험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 실증사업지 공모에서 경남 함안군과 충남 예산군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새만금의 광활한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활용도 가능한 점이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천 기술과 표준을 장악한다면 향후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된 산업입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9천억 원을 들여 실증시설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1에서 3지구 20만 제곱미터에 12km의 시험선로와 연구시설, 차량기지 등을 짓습니다. 또 2024년부터는 초고속 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2031년에는 하이퍼튜브 시범운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가 새만금에 유치되면서 탄소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도내 주력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적 효과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 유치도 기대됩니다. 전라북도의 장점인 탄소 복합재, 연료전지, 배터리, 전기 추진체 등 전라북도의 신산업과 주력 산업이 하이퍼튜브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할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꿈의 열차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핵심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하이퍼튜브. 새만금이 실증 사업지로 낙점되면서 미래형 교통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새만금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새만금 개발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입주 계약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입주 계약이 체결되면 토지 매입, 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는 2024년까지 42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300제곱미터 부지에 구축하고 해상풍력 사업의 단지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총괄합니다. 군산시가 비행장 소음 보상급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군산시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총 2,225명에게 7억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차 보상 결과보다 1명이 늘어나고 4,500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 6월 접수한 소음 피해 보상급 이의 신청은 41건으로 보상 지역에서 27명, 보상 제외 지역 14명입니다. 이의 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의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군산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취 등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 등이 활용됩니다. 군산시는 산업단지 주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등 환경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동식 측정 차량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산업단지와 국가 1, 2 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환경 감시용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환경 오염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환경청 등 관할 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에는 한때 40여 곳이 넘는 김 가공 공장이 있어 김 생산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김 가공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생산된 물김이 타 지역의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김 가공 공장 입주가 추진되면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때 군산은 대규모 김양식과 가공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진행되면서 김 가공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김 가공에는 해수와 담수가 모두 필요한데 방조제로 인해 해수 유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해안가 근처에다가 김 공장을 세워서 바닷물을 이제 가지고 오고 그다음 이런 담수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새만금 방조제를 막다 보니까 그곳에 아직 김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2021년 기준 군산의 김 양식 생산량은 26,851톤. 하지만 김을 가공하는 공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김은 서천이나 목포 등에서 가공돼 제품으로 출하됩니다. 물김은 수확 이후 쉽게 상해 빠른 시간에 가공해야 품질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으로 물김을 판매하게 되면 배송비 등을 이유로 가격을 낮춰받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어민들은 지역 내에 김 가공 공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생산을 하고 군산에서 가공을 하고 또 군산에서 또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1차에서 6차까지 쭉 연결이 돼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이 될 것 같은데. 이들의 수건이던 김 가공 공장이 새만금 산단에 들어설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가공 공장 해수 인배수 시설 설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전북도와 인배수 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해수를 공급하는 관로를 개설하고 저장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입주 기업 분양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2024년에 단지가 조성되면 20개의 가공 공장이 들어서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 정도는 지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약 20개소의 가공 공장을 유치하여 1000여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 공장이 없어 낮은 가격에 군산 밖으로 빠져나갔던 물김. 지역에서 수확한 물김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진다면 높은 품질의 김 생산품으로 어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용과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12,000여 사업장에 적용되며 감면액은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료 식사가 제공되는 군산 지역 경로식당이 대체식 제공으로 바뀝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군산 경로식당과 군산 노인 종합복지관, 금강 노인복지관, 군산 나온 종합복지관에서 대체식과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식 제공은 코로나19 안정시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경로식당은 모두 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하루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친환경 그린 상점을 모집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료 할인을 제공하는 카페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그린 상점으로 지정되면 텀블러를 사용한 고객은 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해당 카페는 매월 20잔 이상을 일회용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5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가 지원됩니다. 지난 1970년대 정부가 군산 미군기지 인근에 조성했던 아메리카타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기지촌이자 여성 인권 유린 현장이라는 오명을 샀던 군산 아메리카타운에 900세대가 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 미성동 임사 2마을, 아메리카타운 국제문화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1970년대 국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미군 유흥단지입니다. 당시 술집과 음식점 등에서 미군들이 소비하는 달러는 가난했던 당시 몇 안 되는 외화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화려한 불빛과 함께 여성 종사자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며 당시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막 미군이 바글바글 해갖고 또 미군이 많아서 그때는 한국 아저씨들도 겁나고 그럴 때는 다 이제 호러고 상가하고 이제 한 저희가 돼가지고 서로 상가 번영이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하지만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성범죄 사건이 이어지는 등 사회 문제로 번지기 시작하자 미군 부대에서 외출을 금지했고 점차 미군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이후 국제문화마을로 명칭을 바꾸고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 방침을 바꿨지만 현재 이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있지만 대부분 유흥시설들로 외국인 여성 40에서 5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문 다 닫았어. 이 코로나 때문에 맷집에서 지금은 열고 아가씨 없는 집은 문 안 열어. 50여 년의 흥망성쇠를 가진 아메리카 타운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타운 부지를 매입한 한 건설업체가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지상 48층 94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지역주택조합은 모집 신고가 있었다며 증빙 서류 등 보완 사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전에 이제 모집하겠다는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신고가 이제 현재 신청이 돼 있는 상태죠. 고층 아파트 건립에 인근 미 공군기지 비행 안전 문제 등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아메리카 타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며 군산의 고달팠던 역사의 단면을 보여줬던 아메리카 타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군산의료원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 분야에서 우수한 병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은 종합점수 95.41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 91.32보다 높으며 9회 연속 최고 등급 획득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 구성 여부와 뇌영상 검사 실시율, 조기 재활 평가율 등 5개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군산시가 야외 체육시설에 대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식시간제를 적용합니다. 휴식시간제가 적용되면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하반기 청년 일자리 70명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시는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대상은 조선해양, 전기자동차 등 제조업 또는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선정평가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16일 참여 기업을 최종 선정하며 오는 31일까지 청년 근로자를 매칭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며 고용된 청년은 2년 이상 근속 시 3년 차에 지역 정착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나운삼동의 주당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 후원을 약속하며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군산시 조촌동이 더글라스 아이 조촌점을 방문해 착한 가게 30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